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것에 교재가 없었던 거, 지금 먼저에 제가 먼저 본 교재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한 5년 뒤그 최종경매다가 책이 한 5년이 지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개정을 했다는 지 않습니까? 한 70%는 그대로고 한 30%는 지금 그 보충을 시켰는데 뺀 게 있고 더 들어간 게 있는데 뺀 거는 행정소송했던 사례는 다 뺐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했던 거는 우리 부동산 소송이다 해서 따로 완투해서 있으니까 다 빼버렸고 그 외에 조금 특별한 게 있으면은 실전 사례를 몇 개 더 집어넣은 건데 먼저의 원래 책에 없던 거를 지금 이번에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몇 개는 교재에 없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2 타경 50052 해갖고 이게 보면 그 23년 3월 13일이면 사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이 원주에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왔는데 건물은 이렇게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은 이렇게 뭐야? 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백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그다음에 7,405분에 2,235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안 들어간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 지분이 김시우나 김의경이라는 사람도 경매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어도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건물은 전체로 낙찰을 받고 땅은 지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의 주인이 내가 건물을 전체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땅 주인이 너 지료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전체로 나오고 땅은 지분으로 나오게끔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사실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된다 보니까 조금 이따 그럴 때에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내가 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판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2021 타경 6, 7, 5일인데 여기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아까는 토지는 지분, 건물은 전체인데 이번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공유자선에서 자 보시게끔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죠. 한 필지 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돼 있다 보니까 토지는 6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토지 지분은 6분의 1이 있는 사람은 이건 구분 소유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분의 1을 이용해서 있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보게끔 되면 토지만 있는 게 토지 건물 전체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요것이 경매가 나옵니다. 구분 소유로. 그러니까 토지의 6분의 1 중에 6분의 1 중에 5분의 1의 지분이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6분의 1에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자체가 아니라 건물의 5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전부 땅은 전부 다 6가구가 땅 지분을 같이 갖고 있고 건물은 각자 갖고 있는데
여기에 땅은 5분의 1이다 보니까 6분의 1에 5분의 1, 30분의 1은 건물은 5분의 1이 평면가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이 땅 6분의 1에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는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6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유자우선 매수 못합니다. 한국에 살때 보면 이렇게 6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 필지에다가 구분 소유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명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60분의 2, 60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60분의 10을 갖고 있는 사람이 6명이 갖고 있으니까 60분의 10을 갖고 있는 거죠. 60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건 60분의 10 중에서 다시 30분의 1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분의 1을 또 갖고 있는 거죠. 5분의 1씩을.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 이 사람이 60분의 1을 갖고 있고 건물은 얼마를 갖고 있어? 5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이 토지의 60분의 1을 갖고 있고 건물의 5분의 1을 가진 사람은 공유자우선 매수가 되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60분의 10만 토지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이 없는 사람은 공유자우선 매수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매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구분 소유의 지분이 있을 수 있고 구분 소유로 해서 토지만 일 수 있고 토지 건물 전부 다 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분인지 왜 실질적으로 지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지분권자한테 우리가 공시우선 매수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송을 해서 다 팔아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겠냐 안 됐겠냐가 판단이 거기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판단이 안 될 때는 다 나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다 나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아홉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나 이거는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 2015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됐죠? 한 8년 됐죠? 8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처럼 특수경매를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팔고 빠져나왔다. 이런 강의를 이제 그 한 번 하고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든지 우리 관계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돈 버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올 때는 우리가 입찰할 걸좀 골라갖고 와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하면 그럴 때 당신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철에서 팔고 빠져나오는구나는 거를 실전 사례를 들어야지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 해줄 때에 정책가 집으로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건물은 매각 제이고 땅만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걸 왜 투자하냐 할 건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거를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지 왜 난 돈 버는 걸 강의하느냐 그런 거 강의하지 말고 나 돈 버는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게 그 당시에 추천했던 걸 한 5개를 추천해서 가지고 왔는데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5개 중에서 2개를 낙찰 받았는데 내가 보기엔 5개 골라줬던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거 2개를 낙찰. 이게 보면 조금 위험한 건데
낙찰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얘기할게요. 이제 땅이 아버지가 여러 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개를 갖고 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형제가 몇 형제가 되니까 몇 형제가 같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개를 상속을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맏형이 그 동네 그대로 살면서 이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 가족은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도 지분이 있지만은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는 형제들이 같이 지분을 압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뭐 그냥 같이 지었는지 형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다가는 자기가 집을 지어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전체. 근데 땅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여기서 살고 계시다가 이 마담이라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혼자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상속받은 것은 배우자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고 땅은 옛날에 그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서 땅과 건물은 전체 땅은 지분이 이렇게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방법은 있긴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역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5개 골라준 중에서 제일 나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5개 중에 골랐는데 낙찰 받았는데 제가 갔더니 교수님께서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냐 잘 됐다. 그러면 잔금을 내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해갖고 내가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얼마 있다가 강의하러 갔더니 잔금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한 번도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골라준 걸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그럼 같이 합시다 해갖고 거기에 낙찰을 받은 공도를 같이 받은 공인중개사들하고 같이 이 집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낙찰받으면 저거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하는 강의는 자 제일 첫 번째가 공정우선 매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공정우선 매수를 했을 때 처리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건물을 매각제나 토지만 받았든지 이런 거를 낙찰 받아갖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을 하겠더니 협상을 안 하겠대. 한쪽에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장을 받아보고 변호사나 법무사 다 물어보고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협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장을 했더니 협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협상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한테 와서 협상을 해야겠는데 협상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다니까 내가 싸게 깎아주십시오. 조정을 해주십시오.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정에 의해서 한 사례가 있고 맨 마지막이가 이 판사권 몇 편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가 협상이 안 되고 경매로 다시 팔게끔 한 것이 사례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입니다. 오늘은 공정우선 매수한 거하고 협상을 한 사례하고 그것만 가지고 먼저 찾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상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협상을 낙찰을 받을 때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갔죠. 여기 집에 갔습니다. 여기 집에 가서 여기 문을 두드렸더니 아들이 나오더라고. 아들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중학교 한 3, 3학년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정도쯤 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집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르신 계시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나오고 배우자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누구죠? 김경숙이죠. 여기 윤영록은 아들이고 김경숙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여기 집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집은 다 받으셨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당에다가 제가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그리로 이사 갈 테니까 그거 갖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조만간 컨테이너를 사놓고 이사를 가고 그때 내가 집 비워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한테 있지. 이 얘기는 컨테이너로 간겠다는 이게 진짜로 컨테이너로 간다는 뜻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사서 이사 가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와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 끝나고 나오니까 거기 이제 그 공인전을 같이 낙찰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나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로 나가는 걸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는 할 데가 없다는 뜻을 저렇게 얘기한 거다. 지금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도 명령을 해봐. 토지는 지분으로 받았지만 건물은 전체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인도 명령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인도 명령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다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보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날 올라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러 내려갔으니까 일주일 있다 다시 갔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니까 우리 공투로 낙찰받은 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그 엊그저께 팔고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팔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랬더니 인도 명령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인도 명령 시대 때 바로 인도 명령 해갖고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제가 이때 지분으로 낙찰을 받을 때는 현장을 가서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뭐 보라고 했죠? 지분으로 낙찰 받을 때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근데 여기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정확하게 건물 주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뜻은 주인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그건. 강제 경매가 만약에 집은 좋은데 강제 경매 금액이 작다 할 때는 취하될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낙찰을 못 받고 취하가 되니까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고 돈 받고 빠져나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금액이 좀 높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협상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 명령하고 왔잖아요. 바로 틀렸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항상 주인을 대신해서 돈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노인네 혼자 살을 때
그 며느리가 돈 대신 내준다고 얘기했죠. 다른 돈이 없어도 인도 명령 딱 출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윤정숙 씨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봤더니 당신네들이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를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데 돈 좀 벌자고 초대한 거 아닙니까? 땅 지분인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제가 300에 다시 말하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 능력을 대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돈을 대줄 수 있는 경제력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뭐 나타났더니 우리는 뭐 낙찰 가격에다가 감정 가격에다가 수능비 한 200분 갔으니까 거기만 좀 주신다면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다운격세를 조금 써주신다고 하면은 이 양도소득세 낸 그만큼만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얼마면 되니까 얼마까지만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약하는데 일시불로 하십시다. 가지고 내가 내려가기도 전에 만나갖고 일시불로 계약하고 돈 다 받고 다 버는 놈이고 끝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결이 된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은 뒤에 경제력자가 왔기 때문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의 경제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내준 사람이 없다는데 진짜로 마당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진짜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진짜 그 여자가 마당에다 컨테이너 놓고 이사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이런 것을 추천할 때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고 막 끝까지 간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추천을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없으면 추천을 못하는 건데 방법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5개 골라준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은 우리 거죠. 그럼 그 앞에 안에 있는 사람이 컨테이너로 나갔죠. 마당에 컨테이너 있죠. 그러면 집주인은 내 거죠. 집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집주인으로서 우리 김 사장님 보고 전세 들어오라 하고 전세 들어오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전세 금으로 해봐야 집값이 자체가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5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갑시다 하고 서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썼으니까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시급 옮겨놓을 수가 있죠. 살든지 안 살든지 주제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이제 대학일이 생겼죠. 자, 근데 건물은 전체가 내 거지만 땅은 내 게 아니죠. 그럼 땅 주인이 나한테다가 너 지료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알았다, 지료 주마. 지료 주는데 내가 이렇게 땅을 지분으로 갖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건물은 전부 다 내 건데. 자, 지료는 줄 때 주는데 판사님, 내 건물은 전체로 있는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 토지는 다 팔아서 한 사람 현금으로 나누게끔 한 사람으로 갖게끔 합시다 하고 내가 지분권자로서 나누자고 소송할 수 있어 없죠? 있죠. 그러면 건물에다가 전세가 들어갔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입장이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그 전세입자가 배상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배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근데
경매가 낙찰이 3천만 원이 됐으면 그 사람 2천만 원 맞아 받을 때까지 그 세입자는 버틸 수 있어 없죠?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알고 감정가격이 3천만 원이 나오는데 견제는 5천만 원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안 받아요? 떨어지죠. 그러면 나는 지분권자죠. 공자 우선 매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평균 가격이 떨어질 때 나는 편에 들어갈 수 있죠. 왜? 세입자를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땅이 전부 다 내 걸로 만들고 건물도 다 내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3자한테 팔 수도 있겠죠. 시간이 한 2년 반 이상 걸리겠죠. 그럼 돈하는 2, 3천, 3, 4천 벌자고 2, 3년을 그런 식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제일 많이 맞지만은 그리고 그분들이 곤란하다고 해서 곤란했지만은 만약에 그런 경제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분 경매 중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바로 협상이 안 될 때는 이런 좋은 물건이 아니었다 있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런 것이 안성, 평택, 용인 중요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해볼만하죠. 억대가 뭐 돈이 버는 건데 2, 3년 걸려도 억대가 버는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시골 바닥에 탁 가갖고 3천만 원짜리 땅 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건물은 전체고 토지를 지분으로 받았을 때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땅을 내 걸로 만들어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제3자한테 줄 수 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부여에 있는 땅인데 뭐죠? 토지가 지분을 해서 50평이죠. 건물은 한 30평이 되죠. 그럼 자 보면 49평이 한 30평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건표를 예를 들어서 60평 그러면 49평에 30평짜리 딱 만든 것이 지어진 건데 땅은 넓고 큰 땅인데 옛날 집이 있는데 그 옛날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제가 보니까 땅은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같이 물질을 상속은 받지 않고 그냥 그 뭐랄까 옛날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고 아들이 일부를 상속을 해갖고 자기가 여기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내가 여기에 땅을 이 땅이 있는데 지금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땅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왔다 해갖고 지분으로 띄워준 겁니다. 그 지분으로 띄워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분도 그 남편이 돌아가셨죠. 아까의 그 경상도에 있는 그분은 아들이 하나인데 뭐랄까 고등학생쯤 됐고 여기는 내가 가서 봤더니 초등학교가 둘이야. 초등학교 둘에 애가 있을 때는 여자가 젊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자의 남편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3,300에 2,600까지 떨어진 거를 2,600만 원에 낙찰을 받다가 미납을 해서 4차까지 떨어져서 1,60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걸 추천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왜냐면은
부여에 지목이 대지로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변 옆에 있으면 20만 원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50평이면 20만 원이 가면 얼마를 가야 되죠? 20평이란 말이야. 아니, 땅이 20만 원이야. 20만 원인데 왜? 50평으로 얼마를 가야 되죠? 1000만 원 가나? 네? 그렇게 하고 건물이 이제 있는 건데 평소 또 제가 보기에는 땅값이 너무 이게 16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20만 원씩만 판다고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수강생 중에서 대전에 있는 분이 살 것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허하고 누가 하나는 52년생이고 하나는 18년생이죠. 이게 이게 있을 때 허함 18년생은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셨는데 함성을 안 시켰고 여기 이 허 누구가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뭔가. 근데 이제 먼저 있던 설정을 해놨었는데 설정해놓은 것을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남편이 죽다 보니까 갚지 못하고 경매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생겼죠. 요 집은 새로 진 집이고 이거는 왜? 이 집은 옛날 집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한번 사진 볼까요? 옛날 집이죠. 이거는 왜? 새로 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 집은 해놓고 아버지 나 여기 집 줄 수 있는 집만 주십시오 해갖고 50평 지분을 받아가지고 30평짜리 이 집을 지어놓고서 살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이 집을 짓고 뭐 할 때 설정해서 돈을 좀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돈이 없고 뭐어서 돈 갚으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은 전체 토지 지분 아까 50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죠. 자기 지분만 설정을 한 거. 경매가 나오고. 이거를 낙찰을 받고 추천했던 우리 수원이 낙찰을 받고 대전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다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좀 같이 가서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내가 이거 가서 보고 내가 진짜 그냥 없어요. 이미 여기가 경매가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살고 있던 여자분은 그 밭 뒤에다가 이 경매로 나온 거 말고 반대 밭이 있었나 봐요. 상속을 받은 땅에 집진 거 말고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이 누가 물어봤더니 여기 어느 밭에 가서 있으면 거기 그 여자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뒤에 이 집 조금 더 지나가서 밭에서 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질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아 이 땅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얘기하기로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그때 그 여자분 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이 얘기를 해도 내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을 거시는 동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호미질을 하는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일 게 없고요. 우리는 그 나머지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해서요. 그랬더니 그나저나도 먼저 보내도 뭐 어떤 사람이 사갖고 해서 저한테 왔었는데
10만 원씩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할 테니까요. 저한테다가 더 이상 좀 말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애들이 야, 뭐, 왜 어, 완전히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라고 4학년 되네요. 이거 엄마 얼른 언니들 얼른 집에 가서 닦고 좀 해라고 얼른 우리 아버지가 보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도 돈도 없는 데다가 남편도 죽었지 이게 지친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지친 것 같아요. 지금 말 좀 걸어주지 말고 10만 원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 붙이는 뭐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게 한 20만 원씩 하니까요. 10만 원 정도 씩 나머지 중산돈 내가 되게 많이 몇 번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주고 내가 상담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아무리 처리할게 10만 원씩 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 여자분하고 만나서 10만 원씩 하는 걸로 만으로 해놓고 계약서를 내가 써서 하자 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때 우리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한 1년이 지금 거의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끝이 나서 이제 안 나오다가 한 6개월 만에 나왔더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씩 사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해결하면요 1억에 팔아주겠다고 얘기는 다 됐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해결이 왜 안 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됐었으니까 직접 자기한테 넘어오지가 않고 일단 자식들한테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상속을 시키든지 상속 포기를 쓰든지 그러니까 원래 그 자식들한테 일단 상속을 한 거야. 그럼 상속을 한 걸 가지고 아까 그한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가 아들이야. 걔한테 이제 넘겨주는 걸로 하면은 걔가 넘겨 받아가지고 상속을 또 시켜가지고 그걸 팔기로 하고 등기 이전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상속을 했대.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냥 그 조카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 넘겨주라 했더니 한 명이 안 넘겨주고 버튼 한명 중에서. 그래갖고 영 지금 몇 번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 갖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다시 한 4, 5개월 지나가지고 나중에 좀 왔어. 와 그러라고 어떻게 됐지?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결됐냐 했더니 아니 거기에 저기 뭐야 막내에 누가 있었는데 걔가 그 안 해주는 뭐 셋째 형네 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형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쓰고 앉았는데 네 도대체 얼마를 먹겠다고 도장을 만지고 있냐 하는 소리를 한번 지렸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듣고 있다가 다 얘기해서 그거 해줘라 해갖고 해줘가지고 상속을 겨우 해가지고 상속 넘겨받은 걸 다시 가지고 백서에서 얼마 전에 다 받아갖고 이제 1억에 한다고 했다가 막상 계약하려고 하니까 뭐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뭐 9,500에 하고 중에서 500 주고 저 9,000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 몇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끝낸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토지는 전체 건물 지분이면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토지가 지분이고 건물이 전체라고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토지 지분이고 건물 전체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인간적으로는 칠 수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두 개가 내일 그렇게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성에서 건물이 상가 건물이 나온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사람은 토지 건물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몇 명은 건물 지분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땅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우리는 토지 건물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지분이 나온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대지가 두 필지거든요.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100% 다예요. 한 필지는 1890분에 594하고 1890분에 396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필지는 1890에 약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가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 땅은 한 필지는 전부 다 나왔고 한 필지는 반이 경매가 나온 땅은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땅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박종락이하고 박종성 지분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지분은 박종락이가 6분의 1을 갖고 박종성이가 6분의 1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물은 3분의 1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 지분이 없습니다. 드문이 없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알게끔 된 건데 이렇게 됐구나. 이복 형제들인데 땅이 많거든. 건물도 많다 보니까 자기네 집을 상대로 다 같이 받고 있다가 저 땅 네가 줄 테니 저 땅 내가 줄 테니까 저 땅 날 줘 해가지고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땅을 지분을 갖고 있다가 저 땅 밑에 네 땅 지분만큼 나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는 갖고 왔고 일부는 안 돼갖고 일부는 다 갖고 왔고 일부는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분도 또 다른 사람 거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건물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월세 같이 받게 하면 안 되겠냐 해갖고 건물을 그렇게 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이 그 이복 형제들끼리 많은 땅과 건물을 갖고 있다. 너는 저거 갖고 이렇게 각자로 상정한 걸 가지고 너 저기 갖고 나 이렇게 갖고 맞바꾸다 보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경매가 나온 거를 제가 잘 받으라고 추천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왜냐면 한 사람은 기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건물 주인 들고 칠 수 있고 한 사람은 건물 지분 우리끼리 있지만은 땅 지분만 갖고 있어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땅 지분 일부 갖고 있는 사람도 처리할 수 있고 건물만 지분 갖고 있는 사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추천하자 해갖고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어. 입찰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가 2등을 해갖고 졌어. 1등이 3억 1,300에 들어왔고 2등은 2억 8,700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 낙찰자가 보니까 여기 건물에 관계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까처럼 건물은 건물의 1만 지분이죠. 토지는 약 4분의 3만 지분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어. 대출 못한다고. 그러니까 현금을 못 낸 거야. 대출 안 해줘도 하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났는데 미납을 하다 보니까 다시 경매가 나왔어. 그러다가 우리 수강을 보고 낙찰을 보고 수강을 보고 나 이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대출을 안 해서 못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그냥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있어 안 나는다 하고 이거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단독 뭉쳐야 되니까 내가 그냥 2억 1,500이니까 2억 2천 정도 써라. 단독을 받으라 그랬더니 워낙에 이게 땅이나 건물 자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억 2천 너무 쉽게 쓴 게 아니라 2억 4,800을 썼다. 내가 낙찰받았는데 컨설팅적으로 100만 원 달라면 아까워 하면 내가 낙찰받는데 2억 2천 받으라고 해도 2천씩 더 지르는 거는 안 아까운 거야. 낙찰받는 단독으로 받은 거야. 단독으로 받았죠. 건물은 3분의 1을 받았죠. 토지는 70% 받았죠. 자,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저는 이거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은 땅도 가져올 수 있고 소송도 하고 뭐 하면 가져올 수 있고 건물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는데 1년에서 2년 걸리는 동안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십시다. 이게 강제경매다 보니까 기준권리가 다 빠르죠. 그럼 여기 보면 기준권리보다 빠른 사람이 1,000만 원에 45만 원 내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1,000만 원 보증금 다 깠어, 안 깠어? 이미 다 없어졌겠죠. 그리고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45만 원도 안 내고 있겠죠. 두 번째, 500에 또 20만 원 내고 있죠. 이 사람도 냈어, 안 냈어? 이 사람은 국정상해라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이미 경매가 나온다니까 문 닫고 가서 없어. 여기 누가 있죠, 여기? 여기 보면 1,000만 원이 65만 원 있죠. 여기 제가 가서 봤더니 본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까 문 닫았던 국정상해가 있고, 그 옆에 미장원이 있고, 그 밑에 노래방이 있고, 2층인데 2층은 만화가게를 하다가 망해갖고 비었어. 3층에는 조립식으로 해갖고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조립식으로 전세가 들어와 있어도 그거 보면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줘요, 안 줘요? 4,200만 원이죠, 이거. 4,200만 원이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죠. 이 사람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보증금 까고 없어졌지만은 이 사람은 단지 보증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더니 배당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냈죠. 잔금을 냈지만 아직 주인은 아닙니다. 토지는 70%가 주인이고 건물로는 30%가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걔는 여태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인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하고 낙찰받는 같이 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본죽은 아침석도 안 하고 점심때쯤 돼서야 시작을 하고 노래방은 야간에나 하고 2층에 올라갔더니 비어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상대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미장원이에요. 미장원의 경우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 건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다 받았다, 덜 받았다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땅도 낙찰받고 건물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씩이래요. 그리고 뭐 45만 원씩 내셨다며요. 근데 예, 그렇죠. 오케이. 오늘부로 내가 옛날 거는 안 따지고 내가 잔금을 내고 오늘 왔으니까 오늘부터 저하고 계약을 하시면은 1,000만 원 보증금에 45만 원 받는 걸로 그대로 계약하고 1,000만 원을 안 주셔도 1,000만 원 드린 걸로 인정을 해놓고 계약서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요? 1,000만 원 보증금에 45만 원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주인이니까 그 여자는 1,0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만 원 안 줘도 천만 원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어. 그럼 그 여자는 여태까지 천만 원은 자기가 원래 보증금을 다 깠는데, 월세 안 주고 깠는데, 천만 원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놓고 그 대신에 오늘 나하고 계약서를 쓰고 내 계좌로 한 달에 원정과 똑같이 45만 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장원의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 오케이, 계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했어. 근데 그때가 이제 아침 9시에 갔어요. 9시에 만나가 한 9시 반? 그때 도착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운죽하고 뒤에 노래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계약을 할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했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받아서 얘기하더니 3일 만에 노래방도 계약하고 운죽도 그대로 계약.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3분의 1만 낙찰 받고 땅은 70만 원만 받은 사람으로서 전부 다를 월세를 받는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위에 세 드는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 세 드는 사람 보고 당신이 나하고 그대로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하고 배당 받은 돈 갖고 새로 내고 또 계약서 새로 쓴 거야. 밑에 다 들었으니까 2,200 받을 다 받은 주인 노릇이 됐죠. 그럼 이제 시간 끌어도 문제가 없죠. 이제 걔네들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다 뺏긴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땅 사라고. 건물도 사라고. 땅도 맞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죠. 근데 가격이 맞아 안 맞아? 가격이 안 맞는데 걔네들은 정식 가격을 달라고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 이상은 못 준다. 그러니까 땅을 하면서 시간이 끄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1년 정도 계산 끌어도 비쌀 때 내가 당신 만나서 얘기해보자. 당신 만나서 얘기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야. 결국하다가 땅 주인이 그럼 얼마 안 했다. 그러면 얼마 됐는데 딱 얼마나 막다가 됐더니 나는 그거 주신다고 나는 땅 쓰겠다 이거 땅은 몇 명이 샀어. 땅은 이제 약 70% 우리가 갖고 있는 30%만 된다고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우리가 3분의 1이고 걔네들이 3분의 2잖아요. 건물을 그렇게 싸게 가게되는데 3분의 2씩 갖고 있으니까 안 파는 거야. 가격이 도저히 안 맞는 거야. 나도 오더라고. 지금 땅은 내가 샀는데, 얼마에 샀는데, 도저히 깎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 그래? 염려하지 마. 다시 다 팔자고 경매로 내놓으면 되거든. 근데 다 팔자고 경매로 내놓으면 되는데, 다 팔자고 경매를 내놓기 전에, 당신 토지와 건물 가등기 쳐라. 그렇게 해놓고 못 만나서 토지 매각 제로 건물만 매각을 했죠. 건물 어떤다? 아파트 나오죠. 가등기 쳐놨죠. 가격이 쳐놓고 난 다음에 경쟁때 여기 인수가 돼 있죠. 사야 안 돼. 다른 사람 사야 못해. 가격이 떨어졌는데다가 한 번 더 떨어져도 된다고 그랬더니 얘 330가 4,5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34%까지 떨어졌죠. 35%의 단독 공차만. 그리고 건물 지분이 우리 3분의 1을 있죠. 그러니까 4,600만 원에 1,500만 원 3분의 1을 남게 온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 전부 다를 30만 원에 가지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얘기를 이런 특수 경매의 물건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자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전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아까도 누가 얘기했듯이
형님, 다른 사람 돈 버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 벌 거 가져오십시오 얘기하죠. 제가 우리 돈 벌 거 한 달에 2번씩 설명하죠. 근데 내가 이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어떻게 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강의 듣고 정확하게 지분일 때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건물 매각 지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다른 때 이렇게 해결할 때는 방법을 자기가 알면은 내가 이런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자고 자신하게 입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왜 남의 돈, 남 돈 버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지분은 끝냈고 이제부터는 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건물 매각죄에서부터 협상을 들어갔던 사례를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공유자의 지분으로 한 건 여기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